네, 지금까지 오늘 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9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시장이 한 2주 정도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추가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지난 7월 24일인가요? 7월 23일이네요. 1900선을 돌파한 이후에 1900선을 지키면서 7월 달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달에 접어들면서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이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는데, 자, 2주 동안 19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하면 되밀리고 또 밑에서 하락하면 받쳐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루한 횡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1900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대망의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습니다만, 최근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인 매도로 인해서 2만 원이 하락한 가운데 125만 4천 원인가요? 125만 원대로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900선은 지켜졌습니다만 20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상승 전환 없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전쟁을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ITC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판결을 낸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물론 민간 기업들의 소송을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논란은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어떻게 귀결되냐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월 9일 날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가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삼성전자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윤곽이 나타나야지만 국내 주식시장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6월 달이었죠. 150만 원대에서 수직 하락하면서 120만 원대 초반까지 되밀리는, 그냥 거의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한 달 가까이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22만 원에서 133만 원 사이에서 어떤 박스권 횡보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향후 133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도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133만 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상승 없이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본격적인 휴가가 지난주와 금주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휴가를 떠났던 매니저들도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시장의 관심거리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 금통위가 있고 또 금요일장에서는 그죠, 애플과 삼성의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이 금주를 시작하는 화요일장이고 내일 수, 목, 금까지 금주를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금주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종합지수는 1900선을 축을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소강문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향후 국내 증시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환율의 동향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을 겁니다. 저도 이 환율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율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N달러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도 일본의 니케이 시장이 마이너스 1%까지 급락했다가 플러스 1%로 크게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 마감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엔화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N달러 환율이 98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100엔대를 돌파하느냐 다시 아니면 100엔대 이하에서 안정권의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CDS 프리미엄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있다는 말씀 이미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발맞춰서 원달러 환율도 1110원에서 112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1원 70전 상승한 가운데 1115원 3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정도 움직임을 보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어떤 분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증시에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작은 것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원달러 그리고 N달러 환율 동향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국 시장입니다. 사실 지난달까지 미국과 유럽 증시는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되면서 약세 국면을 보였던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의 약세 때문에 그렇죠. 중국도 리커창 총리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물 경기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국 경기가 연착륙이 가능한지 여부가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상승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요. 저는 중국 시장이 바닥을 찍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중국 상해 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네. 자, 상해 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상해 종합지수도 지난 5월 말을 고점으로 해서 6월 달에 수직 하락하는 주가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가격의 조정. 그리고 나서 6월 말부터 두 달 가까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전형적으로 양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오늘도 상해 종합지수가 종가상으로는 더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차트보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술적 지표 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는 경기 부흥 대책도 지금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할 시에는 후속 대책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도 연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바로 수직 상승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금주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국내 시장 전망도 그렇지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추가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안정화, 환율 동향, 중국 상행종합지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IT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일단 좀 시장을 너무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네, 스탠스에서 시장의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시장 전략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이 그렇죠? 시집을 오면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참을 수 있는 끈기가 있는 분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이 시장은 지난 6월 달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된 그런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금주를 포함해서 내일의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은 여전히 금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있을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들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 상황이 저는 이제는 점진적으로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그동안 상승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전환된다기보다는 거의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서 하락시 매도는 자제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종목을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에서 그동안 장의 주도도로 부각됐던 서울반도체가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서울반도체는 신고가입니다. 이번 7월달 장에서도
49개 종목이 신고가 행진을 벌였다는 여러분 뉴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했던 종목,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했다고 너무 신고가 내는 종목, 강의 주도주만 공략하시지 말고 바닥 턴 어라운드하는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국내 코스피시장도 저는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 파란색 타원으로 A와 B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왜 제시해드렸냐면 지난 4월에 찍었던 것이 이 포인트 라인 1900선입니다. 1900선에서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6월 중순경에 1900선을 이탈했다가 반등을 줬다 다시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1900선이 1차 저항선입니다. 근데 1차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이기 때문에 너무 견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저는 1900선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1950선 이후에 추가 매도 여부를 그때 판단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조정은 1차 저항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래서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기조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사 여기서 장이 2000포인트는 고사하고 19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해 꺾인다 하더라도 그냥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기조 자체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특히 금주는 다소의 등락을 거듭하는 장중 변동성이 큰 시장은 예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향후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항상 나오시는 출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가장 또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워낙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뭐 철각이나 소재업종도 함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주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그 LED 관련주의 대명사인 서울반도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점 돌파 이후에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이끌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완성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 여전히 기존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화학과 바이오 관련주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비근하게 LG화학 같은 모습을 보면은 급락을 했다, 급등 중 직전 고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전형적인 추가 상승의 패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언급해드렸다시피 중국이 연착륙이 가능하고 이제 그동안의 지리한 조정 국면에서 벗어난다면 대중국 관련주로 할 수 있는 조선과 철강 관련주들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더 폭넓게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종목 이외에도 조선과 철강 업종으로도 매수 전략을 폭넓게 가지고 가는 이런 매매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효한 관심주까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